네,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모녀간 채용 계약이 있어서 이게 민법상의 무효가 되려면 법적으로 그 상호 간의 이해 충돌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 상반 행위가 될 경우에는 이게 민법상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자라는 중간 매개 수단이 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는 말씀 제가 지적을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책이 우리 후보자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제 몇몇 의원님께서 좀 지적을 하셔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문에 있는 내용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현상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겠으나 현 제도 하에서 합리적 행동을 밝히는 것이 현 제도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서문에 쓰셨습니다. 저는 물론 저도 이 책에 좀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하고 싶긴 하지만 어쨌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저 이제 개인적으로도 사인 간 거래를 하면서 엄격하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참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저도 정치인이고 공익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제가 청문 준비하면서 후보자님 하신 걸 보면 혹시 이 후보자님이 정말 결벽증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법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어떤 상식 내지는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뭐 세금 신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논란이 좀 초래되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증여세, 탈세, 절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처가 쪽에 정확한 가족 관계를 알지는 못하지만 장모님 재산을 지금 전체 증여하지 않고 뭐 증여와 그다음에 뭐 상속을 적절하게 섞었다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증여를 했던 부분은 어쨌거나 우리 청문위원님들께서 좀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많이 말씀하시는 이제 모녀간 금전 소비자 계약에 따라서 이제 딸이 어머니한테 이자로 83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거를 이자를 받은 어머니가 이자 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제 사실 딸 이름으로 해서 자녀 이름으로 해서 이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서 207만 원을 또 납부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회사나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의 의무가 있는데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원천 징수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정말 법을 어떻게 보면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를 일반 국민들한테 좀 오해를 살 수 있게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청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평소 존경하는 후보님이시지만 다시 한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의견을 좀 여쭙겠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관련 사무를 중기부로 이관해야 된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중기부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뭐 전통시장을 살리고 또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우리 중기부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이제 전통시장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이분들이 대형 유통망과 대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저는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회가 잘 조직된 전통 상가가 훨씬 더 장사가 잘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어쨌건 이제 이런 소상공인의 문제를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서 많이 해결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업무가 노동부와 기재부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뭐 중기부로 가져올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협동조합 공동사업이 담합으로 지금 처벌받 공정위와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병관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현황 파악을 하다 보니까 중기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창업서부터 수출 마케팅까지 다양한 지원 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부분에 대해서 거의 그 지원이 없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우리 소관으로 가져오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 소관에 관계없이 제가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그 아주 특별팀을 만들어서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조배숙 의원님까지. 이시지만 다시 한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의견을 좀 여쭙겠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관련 사무를 중기부로 이관해야 된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중기부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뭐 전통시장을 살리고 또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우리 중기부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이제 전통시장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이분들이 대형 유통망과 대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저는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회가 잘 조직된 전통 많이 말씀하시는 이제 모녀간 금전 소비자 계약에 따라서 이제 딸이 어머니한테 이자로 83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거를 이자를 받은 어머니가 이자 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제 사실 딸 이름으로 해서 자녀 이름으로 해서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207만 원을 또 납부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회사나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데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 원천징수를 하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정말 법을 어떻게 보면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를 일반 국민들한테 좀 오해를 살 수 있게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청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평소 존경하는 후보님, 네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모녀간 채용 계약이 있어서 이게 민법상의 무효가 되려면 법적으로 그 상호 간의 이해 충돌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 상반 행위가 될 경우에는 이게 민법상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자라는 중간 매개 수단이 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는 말씀 제가 지적을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책이 우리 후보자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제 몇몇 의원님께서 좀 지적을 하셔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문에 있는 내용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현상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겠으나 현 제도 하에서 합리적 행동을 밝히는 것이 현 제도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서문에 쓰셨습니다. 저는 후보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어떤 상식 내지는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뭐 세금 신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논란이 좀 초래되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증여세, 탈세, 절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처가 쪽에 정확한 가족 관계를 알지는 못하지만 장모님 재산을 지금 전체 증여하지 않고 뭐 증여와 그다음에 뭐 상속을 적절하게 섞었다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증여를 했던 부분은 어쨌거나 우리 청문위원님들께서 좀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물론 저도 이 책에 좀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하고 싶긴 하지만 어쨌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저 이제 개인적으로도 사인 간 거래를 하면서 엄격하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참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저도 정치인이고 공익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제가 청문 준비하면서 후보자님 하신 걸 보면 혹시 이 후보자님이 정말 결벽증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